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명입니다. 6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소강 상태이면서 기득권에 힘 빼는 전략, 개인의 피 말리는 전략, 개인들이 포기해서 던지면 그들은 물량을 모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전략과 똑같이 개수를 모아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 상황을 주봉으로 보면 한눈에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주봉이죠. 2천만 원대를 찍고 빠졌어. 계속 빠졌죠. 흔들거리는 상황은 언제나 있어 왔다. 누군가는 빠질 때마다 개수를 모았다. 상당히 여러 번 물량이 빠졌었죠. 그리고 결국은 상승을 쭉 이어나갔다. 여기를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고 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승을 확신하면 누군가는 개수를 모아겠죠. 비트코인은 그동안에 상승도 많이 나왔고요. 빠질 폭이 크지도 않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고점을 뚫지 못했어. 전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빠져 있고요. 알트코인들은 완전히 고점권에서 상승폭이 작습니다. 자, 2021년 고점권이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있다면 지금 2024년이죠? 한 요만큼 와 있습니다. 이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직까지 알트코인에 대한 폭발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의 폭발은 뭐가 결정할까요? 이더리움 혐오리 테이프는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상장과 거래가 남아있죠. 이더리움이 터지면 폭발을 하면 그 에너지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알트코인들로 전이가 됩니다. 대폭발이 온다는 거죠. 그 전에 마지막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빠질 때 매집할 수 있겠죠. 자금이 없으면 하지 마. 뭘 자꾸 빠질 때 매집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수는요.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알트코인들을 매집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프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알트코인 투자 마지막 기회이다. 이더리움 ETF 상장이 촉매이다. 마이클 반데포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저 또한 동일한 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바닥권에서 상승에 나와 다시 밀려서 상승폭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박박 기고 있기 때문에 매집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인의 여유 자금이 없다. 그럼 매집하지 마세요. 폭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 본인의 인내심을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상승 나올 때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이죠. 늘 이 박스권의 구간을 거쳤어. 언제나 장기 박스권의 구간을 거쳤고요. 2023년도, 4년도에도 계속 흔들면서 상승해 나왔다는 거죠. 호구들은 늘 빠질 때마다 입을 달고 살아. 근데 지금까지도 버틴 걸 보면 잘 버텨왔는데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아하니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기준으로 말입니다. 늘 상승하면 그때 매집할 걸 그러지 마시고 상승권이 다가온다. 그 이유 또 하나.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봐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보시면은요. 1376원입니다. 거의 고점권에 있죠. 그쵸? 그럼 뭘까요?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원화 약세가 거의 고점권에 있습니다. 원화가 상당히 약하다. 그쵸? 달러로 봐보겠습니다. 반대편의 달러는 고점권에서는 내려왔어. 허나 3개월의 흐름을 보면 고점권으로 조금 내려왔죠? 3년치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찔끔 내려왔고요. 10년치를 보게 되면은요. 이 상태입니다. 강을 찍었다가 현재 이 상태였죠. 얘가 스물스물 내려올 겁니다. 달러 약세가 스물스물, 원화 강세가 스물스물 진행될 겁니다. 국채금리도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고점권에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국채금리가 강했죠? 미국 국채금리가 튀었었습니다. 1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국채금리가 튀었죠. 찔끔 내려왔고요. 달러도 최근 들어서 달러도 좀 강을 보였죠. 달러 강세, 국채금리의 상승이었다 보니까 위험자산이 조금 힘들었죠. 버거웠던 겁니다. 허나 10년간의 그림을 보게 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스물스물 내려올 일밖에 없겠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두 번째 동결돼서 0.25% BP 조금씩 내리면서 고금리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이 구간 동안의 시장은 버블로 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질 않고 있죠. 그리고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의
마인드조차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역시 매집하고 있겠죠. 내가 지금 힘들다면 상승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무척 많이 힘들다면 그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말은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개인 투자의 참전을 막고 투자를 막고 개수를 모아가면서 끌어올릴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자, 코 차트 기준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대형 거래가 동반되면서 비트코인이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폭락이 나오면 그리고 미디어에서 시스템 리스크 어디가 파산했더라.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전통 트레이드파이와 금융권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주식과 코인과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이 동시에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죠. 그쵸? 지금 주식이 미국, 유럽, 일본은 고점권에서 안정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인만 먼저 무너질까요? 연준이 현재 증시를 코인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는 세력과 기관들입니다. 지들이 끌어올려서 지들이 무너뜨릴까요? 아니죠.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죠? 이런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동을 그려가면서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0으로 근접했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파동이 없어질 때 이때는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이 지도를 잘 그리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황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무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지도를 찍고 시나리오 1 차익 실현까지 잘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수익이 무척 상당할 겁니다. 10배 기준점이라는 거. 본인이 이걸 놓치게 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또 내공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또 한번 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그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실 분들은 저와 함께 시나리오 1까지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빠질 때마다 아직까지 매입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고하면 됩니다. 쉽죠? 근데 이걸 못해. 이걸 그렇게 못해. 왜? 흔들거리고 빠지니까. 계좌 잔고가 훅 늘어났다가 훅 빠져있으니까 사탕을 줬다 뺏는 것 같지. 죽겠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빠질 폭이 덜하지. 그치? 남하고 비교하지.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99%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를 넘어서면은 선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터 시프. 기간 ETF는 비트코인을 구하지 못한다. 자, 시장이 꼭 어려울 때면 이분이 등장합니다. 파동을 그리다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분이 나와서 미디어를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분을 매크로 경제학자, 매크로 애널리스트 이런 분이죠. 저는 이분을 인간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올 때쯤에 시장이 뒤집어질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쵸? 거의 오차가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서 팩트는 뭘까요? 김치 프리미엄이 0을 기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손바뀜이 다 나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뒤집어져서 올라갈 겁니다.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시그널이 상승을, 제 눈에는 상승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가 보이고 있겠죠. 알고 계십니까? 공포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투자는 외줄타기이죠. 공포와 탐욕. 지금은 공포 속에서 머릿속이 혼란하겠죠? 그럼 여기에 선수는 매집을 한다. 자금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걸어가면 도착한다. 근데 가격이 맨날 흔들거리고 미디어가 동반되니 나는 그냥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쵸? 그래서 아무나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트럼프, 클린스 스파크,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이 설립자를 만나서 구축적인 사업을 좋아한다. 자,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나서 미국 하원에서 이미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 법안은 통과되었고요. 상원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이후에 그 기준점에 통과가 된다면. 자, 그리고 많은 부분들 지금 제도안과 함께 미 대선에 대한 분위기가 부스팅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된다면 단 한순간에 흐름은
180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경험해보면 되겠죠. 이번에 어떤 느낌인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과 SC 소송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 리플사의 IPO, XRP ETF 이런 것들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쭉쭉쭉쭉쭉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폭발 시기와 맞물려서 말입니다. 리플, 디지털 자산 수탁업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죠. 그래서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현 CEO인 잭 맥도날드를 스테이블코인 부분 수석 VP로 임명하였다. 앞서 작년 5월 리플은 커스터디 업체인 메타코를 인수했죠.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 양대 커스터디 업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리플 임원 자체 스테이블코인 시장 출시 준비를 완료하였다. 자, 이미 스탠다드 커스터디는요, 이 이사회의 아서브리또가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잭 맥도날드 여기 최고 경영자로 있죠. 또 한 번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모회사입니다. 바로 폴리사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구축한다.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기에 설립자가 바로 아서브리또, 그리고 잭 맥도날드가 최고 경영자, 이분이 리플 스테이블코인 여기로 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빗 슈왈츠가 이사회에 가 있죠. 그럼 뭘까요? 이미 이거의 인수는 전에 진행돼 있었던 거다.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한다. 그리고 또 한 번 리플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 발표 및 규제 라이센스 포트폴리오 확장한다. 여기에 TD코인은 폴리사인의 독점 재정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코엔뱅크, 리플 CTO인 폴리사인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여기 TD코인, 그리고 코엔뱅크. 100년 역사의 존경받는 투자은행인 코엔은 최근 들어서 최근 헤지펀드 및 자산관리회사에 기간 수준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뭘까요? 커스터디, 보관. 은행은 뭘로 먹고 살죠? 지금 우리, KB, 신한, 하나,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삽니다.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서 다시 한번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예대 마진. 자, 커스터디, 보관을 해줍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섹터별 대장 코인들을 커스터디, 보관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겠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바로 보시면 되겠죠. 그걸 예대 마진, 지금의 은행은 림으로 병명됩니다. 운용 자산 중에서 예대 마진 마이너스 자금 조달 비용, 이게 림이라고 하는 거죠. 은행의 순이익입니다. 이걸 또 알아야 지금의 리플의 프레임,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가 왜 커스터디를 인수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스테이블코인 출시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코엔의 CEO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간 수요는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보관 사업에 뛰어들 때입니다. 은행은 금융기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설명한 바로 그 부분. 코엔뱅크, 폴리사인에 투자를 단행한다. 2,500만 달러 상당의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메타코에 이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한다는 거죠. 다시 이해를 하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출시, 즉 XRP 레저를 통해서 CBDC, 스테이블코인, RWA, STO, NFT,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코인과 토큰들, 이게 바로 디지털 인쇄 기기입니다. 아시겠죠? 화폐 발행 기기라는 거죠. 달러 프린터기, 유로 프린터기, 엔화 프린터기, 파운드화 프린터기, 이게 바로 블록체인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그리고 XRP 블록체인, 섹터별 대장 블록체인들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감이 오시겠죠? 지금 어떤 세상이 오고 있는지 심장 떨리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런 장세에서 요렇게 하고 사탕을 줄 것 같다 뺏고 나서 지지부진하다가 한번 밀었죠. 그럼 어떠죠?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에 농락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선수처럼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내일이면 FOMC 발표가 나오네요. 그쵸? 이 기준으로, 한국 시장 기준입니다. 요거 기준으로 늘 시장을 변동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죠? FOMC는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얘네는 뻥카의 달인이야. 뻥카에 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고 걸르겠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이라는 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멤버십에서 깊이와 격이 다른, 그리고 레벨과 다른 영상이 제공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겠죠. 지금처럼 아마추어로 가느냐 프로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을 프로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커지겠죠. 섹터별 대장코인, 매크로에 대한 정확한 시황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그리고 전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입체적인 자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와 눈이 번쩍하고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에 1000배 또는 최소한 수백 배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1억을 투자하면 수백억이 될 거고요. 최소 많게는 10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억이 될 거고요. 많게는 적게는 수십억 금방이 되겠지요. 저와 함께 많은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는 개괄적인 내용, 멤버십은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다각도로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자료가 지금 유튜브에서도 제공되고 있다는 거, 멤버십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주옥 같은 자료를 제공해 드렸다는 거,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